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기면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만 60살부터 64살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30살 미만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 문화예술인들의 모임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자 문화예술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7주기 추모대제가 총본산 단양 부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종은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천을 다짐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진각종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수행도량격인 시민당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진각종은 세종시에 들어선 시민당이 대전 충청 지역 포교와 중생교화의 전당이 될 수 있길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넘기면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저조했던 예약률이 갑자기 껑충 뛴 데는 IT 기술을 활용한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만 60살부터 64살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30살 미만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마감된 만 60살에서 74살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 60%에 못 미치던 예약률이 일주일 새 20%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접종 예약자가 실제로 접종받는 비율도 99.8%에 달해 사실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접하는 백신에 좀 공포감도 좀 있고 사실은 이제 조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지금 접종한 지 한 10일 됐잖아요. 우려했던 것만큼 심하지는 않고 또 환자분들이 또 이전에 독감 백신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지 잘 협조가 되고. 희귀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IT 기술을 활용한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의 영향도 있지만 백신 예약 경쟁이 불붙으면서 분위기가 크게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반기 목표인 1차 접종 1,300만 명도 예정보다 이른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7일 0시 기준으로 총 759만 명, 전 국민의 14.8%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으며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만 60살부터 64살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예약을 혼자 사시는 자녀분들이? 딸이 해줬어요. 친구들 중에 제가 먼저 맞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냥 병원에서 편안하게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맞는다고. 그럼 뭐 맞으니까 아무 상관없네요. 지금 멀쩡하네요. 이와 함께 91개 군 의료기관에서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이뤄지고 있고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다음 달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줄이되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 이용시설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백신 접종에 대한 상대적 두려움은 줄고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활한 백신 수급과 신뢰도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에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부터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정규 법회나 예배, 미사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차례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의 경우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 문화 예술인들의 모임,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 문화 예술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 문화 예술인들이 한데 모인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창립 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초대 회장은 창작 연극 이먹고를 연출한 정광진 감독이 선출됐습니다. 내 안에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곳에서 부처님을 만나 불교 문화예술을 꽃피우는데 각자의 몫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 명예회장은 법인 창립을 주도해온 원로배우 전무송 씨가 맡았습니다. 전 명예회장은 TV 드라마 원효대사에서 주인공 원효스님 역으로 열연을 펼쳤으며 BBS 불교방송에서도 진행자로 활동해온 독실한 불자입니다. 창립 기념 행사에 특별 참석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 문화 예술인들의 결집과 화합을 강조하며 이들의 출범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불자 문화 예술인들의 신심과 원력을 더욱 키워 불교의 원력과 수행자로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장 이원욱 의원은 불자 문화 예술인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불교의 증흥 그리고 우리 민족의 발전,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큰 정신적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심지 않겠습니다.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회와 연극, 영화, 연예, 무용 등 12개의 분과가 꾸려졌습니다. 1,300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합회는 불자 문화 예술인들의 보호와 지원,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종단과 단체, 지역 사찰 등과 연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불교 문화 예술인의 저변 확대하고 현대화된 불교 문화 창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 예술계 등을 아우르는 불교 연합단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어렵게만 여겼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우남 김성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자 불교예술단체인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는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제19회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제19회 현충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독립유공자를 위한 우남 김성숙 태허 스님의 현충제를 모시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해입니다. 현충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지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에는 김성숙 선생 유족들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패와 작법무 전수생, 문화생들이 무대에 올라 태허 스님을 추모하는 전통 범패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제7회 온라인 우표 전시회를 오는 11일까지 개최합니다.
경남 함안 수륙제 보존회가 달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천지명양 무차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중 한 곳이었던 함안군은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함안 수륙제는 호국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 함안 지역의 또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원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수륙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함안 수륙제는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연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서울 불광사가 오랜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도심 포교도량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에 들어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불광사가 천일기도 1년을 맞아 보현행원의 실천을 다짐하고 자비의 쌀 나눔 행사도 가졌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열린 토요 정기 법회에 모인 사부대중.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법회이지만 스님과 불자들의 불공 드리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결의에 차 있습니다. 법회를 이끄는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의 다짐도 비장합니다. 이 천일기도가 회양할 때 되면 이 불광은 명실상부한 불광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대로. 이번 법회는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가 365일차 꼭 1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불광사 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던 지난 2019년, 불광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스님은 기도 정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도 정진을 통해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심 속 기도 포교도량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는 어느새 1년을 맞았습니다. 기도 정진에 동참하며 보현행원의 실천을 다짐해온 불자들도 천일기도의 원만한 회양과 불광사의 안정화, 재도약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불광사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법사로 법석에 앉은 조계종 선보위원 정암 스님은 불광사 사부대중의 염원을 응원하며 기도 정진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중생이 되는 거고, 집착하지 않으면 하나의 자아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법회에서는 송파구의 노인복지관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열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기도는 오는 2023년 3월 2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천일기도 1년을 맞은 서울 불광사는 보현보살의 자비정신을 되새기고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불광사가 꾸준한 기도 정진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도심 포교 도량으로서 위상을 되찾아 나갈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7주기 추모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천을 다짐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을 수행하는 주경야선에 종풍을 세운 상월원각 대조사. 각고의 수행 끝에 소백산자락 연화성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월원각 대조사. 천태종 총본산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47주기 추모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열반 대제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류한우 단양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대조사를 향한 경모의 마음이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대조사님의 일반을 기리고 충만한 마음은
항상 엄숙합니다. 대조사님께서 전해주신 큰 가르침을 받들어 개인은 물론 종단과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항상 대조사님의 자애한 가르침에 기여하고 정진합니다. 특히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생들에게 희망의 기쁨과 또 너무나 큰 지혜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종단을 창건한 상월원각 대조사님과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소백산 연화지에 큰 꽃을 피워올리는 모든 스님들의 공덕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고려 숙종 2년 의천 대선사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 고려 이후 단절됐던 법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조하는 불사를 이룬 상월원각 대조사. 그렇게 불교계 통합을 위해 정진했던 상월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모대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라의 안녕과 코로나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관문사는 경내 옥불보전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혜스님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었다며 애국불교를 종단 3대 지표의 최우선으로 세운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순국 선열의 애국혼을 기리는 추모 대법회를 열어준 관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수행도량격인 시민당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진각종은 세종시에 들어선 시민당이 대전 충청 지역 포교와 중생교화의 전당이 될 수 있길 서원했습니다. 보도에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진각 성년의 무진 서원으로 시민진리의 전법도량인 시민당을 개설하여 이제 전국 진언행자들의 뜻을 모아 법계 비로자나 국년으로 개설하나이다. 밀교 종단 진각종이 행정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각종은 지난 5일 세종시 시민당 개설과 가지불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종시에 새롭게 우리 시민당을 개설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작 세종시에 도량을 개설했어야 되는데 인연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다 아시다시피 또 국토의 중심부고 또 행정 중심의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설되는 세종시민당이 우리 진각종의 정말 중심이 되는 또 그런 시민당으로 성장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진각종 불자들은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의 교화가 살아나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다며 세종 시민당의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진각종의 교화를 시작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부처님의 가지려 원력이 널리 미쳐질 수 있도록 항상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정산 스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종시민당에 와서 이렇게 교화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법을 세종시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교화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첫 발을 내디딘 진각종. 대전 충청권 교화 발전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종단과 대한민국 불교 발전의 근원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고 신행 생활을 돕기 위해 45개 학교 391명에게 포교 물품 등을 담은 선물 박스를 2차례 발송했습니다. 선물 박스에는 희망 연등 세트, 종이 팔모 등 만들기 세트, 연꽃 포스트잇, 바로 저금통, 불교 동아리 가이드북, 손세정제와 마스크, 대나무 칫솔 등이 포함됐습니다. 2차 물품 전달에선 대한불교진흥원의 후원 도서가 추가됐고 1차 모집의 경우 불교 동아리 회장을 통해 신입 회원을 접수받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차에선 신입 회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대불과 대불련 동문들의 권선을 통해 전국의 군종병 120명에게 과자와 손세정 물티슈, 종이 방향제, 불교 동아리 가이드북, 대불련 리플렛 등이 담긴 선물 박스도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 하남시는 사적제 352호 동사지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를 33년 만에 재개해 명품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지는 보물제 12호 동사지 5층 석탑과 보물제 13호 동사지 3층 석탑이 있는 절터로 1983년 광주 동사라고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며 사찰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학 분야 인사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 각국 문학 시장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문학 출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련한 2021 한국문학 국내외 문학인사 온라인 교류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최근 발굴한 일제강점기 희귀 영상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발굴 수집 복원전을 통해 일제강점기 문화영화,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등 4편을 영상자료원 유튜브와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정규 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등 여러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